안녕하세요. 서약사 사랑의 서약입니다. 작년에 제가 체중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가까운 산 둘레길이나 이 공원을 걷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데도 체중도 빠지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작년 10월경에는 혈압을 재니까 149에 79로 수축기 혈압도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을 이야기하는 약사로서 제 체력도 보강하고 마음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석 달 전부터 헬스와 필라테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이 과정을 남기고 싶어서 2달 후에 바디 프로필 촬영도 예약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예약을 하니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먹는 것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운동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바디 프로필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도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멋진 근육을 만든다며 너무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너무 과하게 단백질을 드시면서 이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고 바디 프로필은 하나의 즐거운 과정인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맞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한식, 주로 집밥을 먹습니다. 빵, 밀가루, 튀기고 볶고 구운 음식, 찬 음식, 단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잡곡밥 3분의 2 공기, 나물, 쌈 야채, 김, 과일, 미역국, 북엇국, 조개국, 된장국 등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으로는 조개, 생선찜, 그리고 삶은 고기인 보쌈, 샤브샤브, 백숙, 그리고 두부, 그리고 생청국장, 쌈장 등을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단백질 권장량은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을 그람수로 바꾼 거죠. 그래서 50kg 나가시는 분들은 50g의 단백질을 정도를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 23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kg 나가시는 분들은 닭가슴살 100g 2덩이를 드셔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드시면서 일일이 단백질 함량이 얼마큼인지 이거를 이렇게 헤아리면서 먹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섭취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끼니마다 고등어 반토막 또는 조기 1마리 또는 두부 반모 또는 보쌈 손바닥으로 한 3분의 2 크기 정도를 섭취를 합니다. 근데 매 끼니마다 또 이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따로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에 20g 정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은 아미풀 땡땡으로 쌀, 키노아, 호박에서 뽑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아미노산 함량이 낮고 근육을 잘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쌀, 키노아, 호박에서 뽑은 아미노산은 우유, 달걀, 고기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더 많고 근육 아미노사인 BCAA도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BCAA, 분지세 아미노산.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필수적으로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으로 근육도 만들어주고 근육이 손상되는 것도 막고 운동 후 피로를 막습니다. 동양인에게는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이 소화 흡수가 훨씬 더 용이하고 이 우유, 계란, 콩, 돼지 순으로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고 이게 항원으로 작용하면서 알레르기를 유발시킵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단백질 그런 제품들이 이 우유에서 뽑은 유청 단백질 카제인, 콩에서 뽑은 대두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단백질 제품을 먹고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엄청 부대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과당과 코코아 향 같은 합성 향료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이 과당과 이 합성 향료를 계속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됩니다. 아미풀 땡땡에는 과당과 합성 향료 같은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드시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천연 비타민C 가루나 조청 또는 이 죽염을 조금씩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그 맛이 나지 않는 게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 아미풀 땡땡에는 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파인애플에서 뽑은 브로멜라인, 파파야에서 뽑은 파파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 젤 때 파인애플을 갈아 넣으면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게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미풀 땡땡은 이 섭취를 하시면 속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 아미풀 땡땡은 저처럼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육을 만들고 싶은 분이나 연세 드셔서 근육이 이렇게 빠지면서 근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없으신 분들, 그리고 바쁜 생활로 이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저는 이 텀블러 따뜻한 물에 타서 운동하면서 그리고 운동 후에 나누어서 먹습니다. 제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키가 160cm 조금 넘었고, 그리고 몸무게는 45.1kg, 그리고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는 17.5, 표준보다 미달이었고, 그리고 근육량도 표준에서 미달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한 15분 정도 하고, 그리고 헬스는 50분, 하루에 50분 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고, 그리고 필라테스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체형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유연성을 키워줘서 참 좋습니다. 계속 몸을 이완하고 스트레칭을 해서인지 이번에 키를 재니까 161.4cm로 좀 늘어났고, 그리고 몸무게도 47.4kg, BMI도 18.2, 그리고 근육량도 37.2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2달 후에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하면 이것도 짧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삐 살면서 이게 가슴으로 숨을 짧게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이 복식호흡, 심호흡 하시면서 제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혈압은 125에 70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심호흡하며 감사생활 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 꾸준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잘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